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마셔온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치고, 감기도 안 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이게 다 이 물 덕분이었어요. 바로 뿌리 야채 스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 기적의 스프라고 불리는 이 야채 스프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야채 스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도록 정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30분 동안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야채 수프가 어디서 나온 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수프는 일본의 타베이 시가치라는 분이 개발하신 겁니다. 이분은 세포학자이자 면역학자세요. 암 연구를 30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 수프를 만들게 됐냐면요. 본인이 암에 걸리셨대요. 의사이자 연구자로서 암을 연구하던 분이 정작 본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분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뭔가 근본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고, 마침내 5가지 야채를 조합한 이 수프를 개발하신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수프를 마시면서 본인의 암이 완쾌됐다는 겁니다. 그 후로 이 수프를 암 환자들에게 권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유명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마시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알려져서 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싶은 일반인들도 많이 마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 스프의 핵심, 5가지 재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무, 무청, 당근, 우엉, 표고버섯. 이렇게 5가지예요. 왜 하필 이 5가지일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타베이 박사님은 동양의학의 음양오행 이론을 바탕으로 이 5가지를 선택하셨어요. 5가지 색깔이 있어요. 흰색, 초록색, 주황색, 갈색, 검은색. 이 5가지 색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 맛도 다 들어있어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정말 과학적이면서도 동양의학적인 지혜가 담긴 조합이죠.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무입니다. 무는 흰색이에요. 흰색은 폐를 상징합니다. 무에는 소화 요소가 정말 많아요. 디아스타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소화를 정말 잘 되게 해줘요. 그리고 비타민 C도 엄청 많아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정말 좋죠. 무에는 또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무의 껍질 부분에 영양이 많으니까 껍질째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무청입니다. 무청은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간을 상징합니다. 무청에는 칼슘이 정말 많아요. 우유보다 많다고 해요. 그리고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고요. 무청의 엽록소는 해독 작용을 해요.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린 무청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리면서 영양이 더 농축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은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은 비장을 상징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정말 유명하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어요.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아요. 당근도 껍질에 영양이 많으니까 껍질째 사용하세요. 당근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춰준다고 해요. 네 번째, 우엉입니다. 우엉은 갈색이에요. 갈색은 신장을 상징합니다. 우엉은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요. 변비 해소에 정말 좋죠. 그리고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우엉의 사포닌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을 맑게 해준대요. 우엉도 껍질에 영양이 많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사용하세요. 5번째,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검은 갈색이에요. 검은색은 신장을 더 강하게 상징하죠. 표고버섯에는 레티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면역력을 엄청나게 높여준대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기도 하고요. 표고버섯의 에르고티오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비타민 D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리면서 비타민 D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5가지 재료가 각각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를 함께 끓이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는 거죠.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서로의 효능을 배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베이 박사님은 이 조합을 황금조합이라고 부르셨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료 준비부터 정확하게 해야 해요. 무 600g, 우엉 200g, 당근 320g, 말린 표고버섯 5개에서 6개, 말린 무청 12줄, 물 6리터. 이게 기본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비율이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양을 늘리거나 줄일 때도 이 비율대로 늘리거나 줄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을 3리터만 끓이고 싶으면 모든 재료를 반으로 줄이면 돼요. 재료 선택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야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껍질째 사용하기 때문에 농약이 걱정되거든요. 유기농이 부담스러우시면 최소한 무농약이라도 선택하세요. 일반 야채를 쓰신다면 흐르는 물에 정말 깨끗하게 씻으셔야 해요. 베이킹소다를 풀어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씻으시면 농약 제거에 도움이 돼요. 말린 무청과 말린 표고버섯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요즘은 온라인 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대형마트에도 있고 재래시장에도 있어요. 말린 무청이 없으면 생무청을 사서 직접 말리셔도 돼요. 햇볕에 2일에서 3일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표고버섯도 생표고를 사서 말리실 수 있어요.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더 많아져요. 자, 재료가 준비됐으면 이제 손질을 해야죠. 무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한입 크기로 썰어요. 너무 크지 않게 주사위 크기 정도로요. 당근도 똑같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한입 크기로 썰어요. 우엉은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수세미로 문질러 씻어주세요. 이것도 껍질째 한입 크기로 썰어요. 말린 표고버섯은 기둥째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따로 물에 불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씻기만 하면 됩니다. 말린 무청은 물에 살짝 헹궈서 먼지를 털어내고 물기를 꼭 짜주세요. 냄비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코팅된 냄비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끓이다 보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거든요. 그게 물에 섞이면 안 좋죠. 스테인리스 냄비나 내열 유리 냄비를 사용하세요. 범랑 냄비도 괜찮아요. 알루미늄 냄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냄비 크기는 최소 8리터 이상 되는 걸로 준비하세요. 물이 6리터니까 넉넉해야 끓어 넘치지 않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끓여볼게요. 냄비에 손질한 야채를 모두 넣어주세요. 무, 당근, 우엉, 표고버섯, 무청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 6리터를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으시고요. 불을 센 불로 놓고 끓이기 시작하세요.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까지 센 불로 끓여요. 물이 완전히 끓어오르면 이제 불을 줄여야 해요. 중약불로 줄이세요.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보글보글 끓는 정도로요. 그리고 이 상태로 2시간에서 3시간 끓여야 해요. 네, 맞아요. 2시간에서 3시간이요. 오래 끓여야 해요. 왜 이렇게 오래 끓이냐면요. 야채의 성분이 물에 완전히 우러나와야 하거든요. 특히 무청이 제일 늦게 무르거든요. 무청이 푹 무를 때까지 끓여야 해요. 끓이는 동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간에 물이 많이 졸아들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추가하지 마세요. 약간만 추가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끓이시면 됩니다. 뚜껑은 완전히 닫지 마시고 살짝 열어놓으세요. 물이 끓어 넘칠 수 있거든요. 2시간에서 3시간 끓이면 물의 색깔이 변해요. 처음엔 맑았던 물이 노릇하고 진한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야채들은 푹 무르져서 형체가 거의 없어져요. 무청도 손으로 눌러보면 푹 눌러질 정도로 무르면 완성이에요. 이 상태가 되면 불을 끄세요. 이제 체에 거르는 작업을 해야 해요. 큰 체나 면보자기를 준비하세요. 큰 볼이나 냄비를 하나 더 준비하시고요. 그 위에 체를 올려놓고 끓인 물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야채는 체에 남고 물만 아래로 걸러지겠죠.
손으로 야채를 꾹꾹 눌러서 물을 최대한 짜내세요. 걸러진 야채는 버리지 마세요. 무청과 표고버섯은 따로 빼서 보관하세요. 이걸 된장찌개나 된장국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미 푹 무르져 있어서 금방 익어요. 나머지 야채는 으깨서 화분에 뿌려주시면 좋아요. 식물한테 정말 좋은 거름이 된다고 해요. 자, 이제 걸러진 물을 담아야 해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면 안 됩니다. 꼭 유리병에 담으세요. 왜냐하면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약성이 있는 물이거든요. 플라스틱과 반응할 수 있어요. 유리병이 제일 좋고 스테인리스 물병도 괜찮아요. 물을 담을 때는 뜨거운 상태로 담아도 되고 한번 식혔다가 담아도 돼요. 뜨거울 때 담으시면 유리병이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뜨거운 물을 담을 때는 유리병을 따뜻한 물로 먼저 데워 놓으면 안전해요. 물병은 여러 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마실 양을 작은 병에 나눠 담으면 편해요.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해요. 실온에 두면 금방 상해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3일에서 4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많이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냉동하면 한 달 정도 보관 가능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하루 3컵 이상 마시시는 게 좋아요. 한 컵이 200ml 정도니까 하루에 600ml 이상이에요. 암 환자분들이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마셔도 돼요. 하루 1리터 정도요.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컵 마시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점심 먹기 전에 한 컵, 저녁 먹기 전에 한 컵. 이렇게 식사 전에 마시시는 게 효과가 좋아요. 물론 식사 후에 마셔도 되고 수시로 물처럼 마셔도 돼요. 온도는 어떻게 해서 마실까요?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찬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돼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우시거나 냄비에 살짝 데우시면 돼요. 여름에는 미지근하게 드셔도 되고요.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맛은 어떨까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특유의 야채 냄새가 나거든요. 하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오히려 이 맛이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그냥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이 야채 수프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타베이 박사님이 개발한 이유가 바로 암 치료 때문이었잖아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암 환자분들이 많이 드세요. 항암 치료와 병행하면서 드시면 부작용이 줄어들고 회복이 빠르다고 해요. 물론 이게 암을 완전히 치료한다는 건 아니에요. 보조적인 역할이죠. 두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5가지 야채의 영양소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대요. 특히 표고버섯의 레티난 성분이 면역력을 엄청 높여줘요. 자주 감기 걸리시는 분들, 몸이 약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저도 이거 먹고 나서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세 번째, 해독 작용입니다. 무청의 엽록소가 몸속 독소를 배출해줘요. 우엉의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현대인들은 환경오염, 가공식품, 스트레스로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어요. 이 수프가 그걸 청소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소화 개선입니다. 무의 소화 효소가 소화를 정말 잘 되게 해줘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도 좋고요. 장 건강이 전체 건강의 기본이잖아요. 이 수프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5번째, 혈액 정화입니다. 우엉의 사포닌이 혈액을 맑게 해줘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만병이 예방된다고 하잖아요. 6번째, 피부 개선입니다. 이건 저도 직접 경험한 건데요. 이 수프 마시고 나서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트러블도 줄어들고 피부톤도 밝아지고 탄력도 생기더라고요. 해독이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피부도 좋아지는 거예요. 7번째,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이 수프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영양은 풍부하죠. 식사 전에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사가 좋아져서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8번째, 혈당 조절입니다. 우엉의 이눌린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당뇨 환자분들이 드시면 혈당이 안정된다고 해요. 물론 약을 먹고 계시면 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이건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9번째,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무청에 칼슘이 정말 많거든요.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요. 나이 드시면 뼈가 약해지는데 이 스프가 뼈 건강에 도움을 줘요. 10번째, 항노화 효과입니다. 5가지 야채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춰줘요. 젊음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이 스프 드세요. 자, 이렇게 효능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약하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둘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좋다고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루 1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은 권장하지 않아요. 셋째,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하루 한 컵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세요. 넷째,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요. 이 스프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5째, 임산부나 수유부는 조심하세요. 야채 자체는 안전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하루 한 컵 정도는 괜찮아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매일 끓여야 하나요? 아니요. 한번 많이 끓여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끓여서 나눠 마시시면 편해요. 생야채로 갈아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꼭 오래 끓여야 해요. 끓이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소가 나와요. 생으로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안 돼요. 다른 야채를 추가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아요. 이 5가지의 조합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 넣으면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아이들도 마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하지만 양을 줄이세요. 초등학생 이상이면 하루 한 컵 정도 괜찮아요. 운동 전후에 마셔도 되나요? 네, 좋아요. 수분 보충도 되고 영양 보충도 돼요.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린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식후에 드세요. 또는 조금 희석해서 드세요. 냄새가 너무 싫은데요. 레몬즙을 조금 넣어보세요.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생강을 조금 넣고 끓여도 좋아요. 효과는 언제부터 느껴지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정도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사 대용 가능한가요? 권장하지 않아요. 영양이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낮거든요. 식사는 제대로 하시고 보조로 드세요. 당뇨약 먹는데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요. 그럴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해서 약 용량 조절하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야채 스프는 무청, 당근, 우엉, 표고버섯 5가지로 만들어요. 정확한 비율로 2시간에서 3시간 끓여요.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고 하루 3컵 이상 드세요. 면역력, 해독, 소화, 혈액 정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신장 질환자, 과다 섭취 주의하세요.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30분 동안 야채 스프에 대해 완전히 정리해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야채 스프 전문가가 되셨어요. 정말 건강에 좋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저는 이 스프 덕분에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효과 보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야채 스프와 건강 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야채 스프가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었는지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질병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셔야 해요.
야채 수프는 정규 치료와 병행하면서 건강 관리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먼저 타베이 시가치 박사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타베이 박사님은 일본의 세포학자이자 면역학자셨어요. 암 연구를 30년 넘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1970년대에 본인이 위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의사이자 연구자로서 암을 연구하던 분이 정작 본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박사님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정규 의료 절차를 따르신 거죠. 그런데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뭔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셨대요. 면역력을 높이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셨고 동양의학과 영양학을 결합해서 5가지 야채를 선택하셨습니다. 무, 무청, 당근, 우엉, 표고버섯. 이 5가지를 조합해서 매일 드셨대요. 물론 병원 치료도 계속 받으시면서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박사님은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재발도 없으셨고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채 수프 요법을 체계화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이제부터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사례들은 모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야채 수프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사시는 70대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담낭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일기였다고 합니다. 수술로 제거하셨고 예방적 치료를 받으셨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대요. 채식 위주로 드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하셨어요. 야채 수프를 알게 되시고 이게 본인의 식습관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셨대요. 수술 전부터 드시기 시작하셨고 수술 후에도 계속 드셨어요. 회복이 정말 빨랐어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젊은 사람처럼 빨리 회복되셨대요. 의료진들도 놀라워하셨어요. 예방적 치료도 잘 받으셨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셨어요.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건강하게 지내신대요. 이분은 야채 수프와 함께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했다고 말씀하세요. 10번째 사례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50대 남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식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 기였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함께 받으셨어요. 식도암은 먹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삼키기도 어렵고 통증도 있고 이분도 고형식은 거의 못 드셨대요. 병원에서 유동식을 권하셨는데 시판 유동식은 맛도 없고 질려서 못 드시겠더래요. 그러다가 야채 수프를 알게 되셨고 이게 딱이었대요. 마시기 쉽고 영양도 있고 목 넘김도 편하고 매일 5번, 6번씩 나눠서 드셨어요. 덕분에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치료도 잘 받으실 수 있었어요.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셨고 현재는 고형식도 조금씩 드실 수 있게 되셨대요. 경과도 좋아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10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첫째, 모든 분들이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으셨어요. 야채 수프만 믿고 치료를 거부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둘째, 야채 수프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셨어요. 정규 치료와 함께 영양 관리, 면역력 관리 차원에서 드신 거예요. 셋째, 꾸준히 드셨어요. 한두 번 마시고 효과를 바란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드셨어요. 넷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어요. 치료를 견딜 힘,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했어요. 그럼 왜 야채 수프가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항산화 효과입니다. 5가지 야채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항산화 물질이 이걸 제거해줘요. 둘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암과 싸우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셋째, 해독 작용입니다. 무청의 엽록소가 몸속 독소를 배출해줘요. 항암제 독성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소화 개선입니다. 무의 소화 효소가 소화를 돕고 우엉의 식이섬유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치료 중에는 소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섯째, 영양 공급입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영양실조를 예방해줘요. 치료 중 체력 유지에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야채 수프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암을 직접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야채 수프는 그 치료 과정을 돕는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절대 야채 수프만 믿고 치료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암 환자분들이 야채 수프를 활용하실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항암 치료 중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 야채 수프를 마시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으세요. 둘째, 치료 일정에 맞춰서 드세요. 항암제 투여 직전이나 직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세요. 셋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 3컵에서 5컵 정도가 적당해요. 넷째, 위생에 신경 쓰세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니까 청결이 정말 중요해요. 야채를 깨끗이 씻고 깨끗한 용기에 보관하세요. 다섯째, 다른 음식도 함께 드세요. 야채 수프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해요. 병원 영양사가 권하는 식단을 함께 지키세요. 여섯째,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마시고 나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일곱째,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야채 수프를 마신다고 검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정해진 스케줄대로 검사를 받으세요. 암 예방 차원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암 가족력이 있거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서 암 예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야채 수프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2컵에서 3컵 정도 마시시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물론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야 해요.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 환자를 돌보시는 가족분들이요.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영양관리를 해주세요. 야채 수프를 정성껏 끓여서 드리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환자분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세요. 함께 야채 수프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암 진단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은 의학이 정말 발전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치료를 잘 받으면서 야채 수프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처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이 치료의 힘이 돼요. 오늘 30분 동안 야채 수프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야채 수프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야채 수프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보조적인 역할이 치료 과정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영양 공급, 면역력 강화, 체력 유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돼요. 건강한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